씨발 이게 되게 뻘쭘하고 민망한 짓이네.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, 씨. 이런 영상들이 멋지게 보이길래 한번 해봤는데 되게 민망한 짓이야. 여가 우리 집이지. 여가 내가 사는 아파트 여기 세월교 지나서 여기. 저 글씨가 보이나? 사금 캐던 곳. 쟤는 여기서 사금을 캤는가 봐요. 사금을 한번 내려가 볼까? 사금 캐던 곳. 오씨, 여기서 그 모래하고 돌 걸러내서 여기에 지금 금을 찾는다는 거잖아. 여기서 색깔이 좀 금 색깔이 나네. 나중에 그 늙고 돈 없으면 공공근로나 아니면 종이박스 주우러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게 아니고 여기서 금을 주우면 되겠다. 돈 떨어지면 여기서 한 반나절 이렇게 뭐 채라든지 뭐 그런 거, 뜰채 뭐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금을 주워가지고 한 달 살고, 여기서 금을 주워서 한 달 살고 그러면 되겠네. 지금 여기서 아무도 금 안 주우니까 금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니야. 박스 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.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금을 주는 게. 아이 씨발, 이게 뭔 짓이야 도대체 이게. 아휴, 힘들어. 카메라에 이제 찍히려나? 여기 지금 이 산 밑에가 지금 소양강이고, 그 소양강 건너편이 이게 내가 사는 아파트. 저 아파트가 보이려나? 나무 사이에 있어가지고.
여긴 냄새가 좋은 곳이에요. 냄새가 좋은 곳. 소나무 냄새. 그리고 소나무 송진 냄새. 여기는 산책하러 온다기보다는 송진 냄새 맡으러 오는 것 같아. 송진애가 무슨 마약 성분이 있나? 왜 자꾸 나를 당기지 이쪽으로? 아, 그리고 나는 그 편의점 가서 음료수 사 먹으면 항상 소래눈만 마시는데. 내가 개띠여서 그러나? 이상하게 냄새에 좀 많이 민감한 것 같아. 천천히 한번 걸어볼까?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솔잎들이 이렇게 떨어지면 숫제 솔잎이잖아 이게. 다른 나무들이 잘 못 자라는 것 같아 보면. 뭔가 이게 좀 다른 나무들한테 위협적인 뭔 성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상. 맥을 못 쳐, 맥을. 솔잎이 떨어진 자리에. 붓꽃도 피었네. 야, 너는 이게 햇볕이 별로 안 들어온 그늘이어도 너는 상관이 없는 나무구나. 이 나무는 그늘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. 뭐 그런 나무네. 이 나무는 햇볕이 거의 안 들어온다는데 여기는. 이 동영상에다가 이 냄새 정보도 좀 담을 수 있는 기기가 나왔으면 좋겠다. 그럼 집에서 이 동영상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 이 냄새가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진짜. 그러면 또 이쪽으로 또 내가 안 오겠구나. 맨 유튜브만 보고 있고. 이 냄새는 여기 와야 맡을 수 있는데.
어제 그 재미있는 그 국민청원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. 그러니까 어제 그 한나라당 한나라 자한당에서 처음에 10명이 삭발한다고 했다가 5명은 삔지리처럼 도망가고. 그럼 말을 꺼내질 말아야지. 이제 5명이 삭발을 어저께 했는데, 이제 그 5명 삭발하는 뉴스가 딱 나오니까 어떤 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냐면 아 진짜 그 청원 재밌는 것 같아. 그 나경원 대표도 삭발하게 해주세요. 그러니까 아니 그 원내대표가 왜 그 자기 꼬봉들한테만 꼬봉들 10명한테 삭발해라라고 하면서 자기는 삭발 안 한 거잖아. 그러니까 그 중에 5명은 이제 나 대표가 무서워서 그냥 삭발한 거고, 나머지 5명은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니까 도망가 버린 거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그 청원을 낸 거야. 그게 나경원 대표님을 삭발하게 해주세요. 왜 대표인데 꼬봉만 시키고 자기는 안 하냐는 거지. 아 진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유형이 꼭 나 같은 사람 유형이거든. 내가 딱 그런 타입이야. 뭐냐면 그 사소하지만 재미있는 생각들, 나 그런 걸 좋아하거든. 아씨 내가 올릴걸. 그러니까 그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꽤 되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. 인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막 네이버에서 막 검색 올라가고 어찌고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 나경원이 어떻게 될까? 그러면 이제 나경원이가 이제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그럴 거 아니야. 나 머리 잘라야 돼? 나 삭발해야 돼? 라고 이제 멍청하게 물어볼 거 아니야 남편한테. 그럼 남편이 야 이 미친년아 무슨 삭발이냐고 그냥 무시해. 아마 남편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거고. 근데 그 나경원이는 뻔할 뻔짜 잠도 못 자고 삭발해야 되나 그러면 있을 거야. 아씨 존나 재밌지 않아요? 나는 이렇게 사소한 게 재밌어. 전에 그 읽었던 책 중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한참 유행했었는데 그 책 속에 어떤 챕터에 보면 그 책에서 제일 중요한 챕터인데 그가 무슨 내용이 써져 있냐면 그 우리가 그 일상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을 이게 4가지 챕터로 구분할 수 있다. 그러면서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,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, 긴급하지 않으면서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,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, 이 4가지 챕터에 해당되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. 그 중에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은 그건 누구나 다 빨리빨리 일 처리하니까 그건 관심사항을 갖지 마라. 또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, 이건 어차피 사람들이 관심 안 가지니까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니다. 근데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긴급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과
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일, 이 두 가지의 문제의 선택에서 삶의 질이 결정이 난다.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난다가 이제 그 책의 주제였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긴급한 일, 그런 일에 매몰되어 있어서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들, 뭐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렇게 바로 눈앞에 긴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, 이걸 놓치고 있다. 뭐 때문에?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. 이게 그 책의 그 골자였거든. 가장 중요한 챕터였거든. 이게 좀 수긍이 가잖아. 이게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내용이 수긍이 가잖아. 아, 내가 긴급하지만 이렇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뒤로 미루고, 응?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 긴급한 일 때문에 내 시간들을 많이 허비하고 있거나 뭐 반성도 하고 막 그런 식의 내용이었었거든. 나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. 근데 내가 이제 50이 돼 보니까 그 챕터가 항상 옳은 게 아닌 것 같아. 항상 옳은 게 아닌 것 같아. 이게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지. 그때그때.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상황에서는 방금 아까쯤에 그 나경원 청원처럼 중요하지 않잖아. 근데 재밌어. 즉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. 근데 그런 일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아. 근데 재밌어. 근데 이런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지금 내 일상에서 삶의 질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. 이 재밌는 일들은 아주 사소하거든. 이 중요한 일들, 돈하고 연관된 일들이 재밌기가 쉽지가 않아. 보면은 재미있는 일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아주 사소한 일들이 재밌거든. 보면 그런 것 같아. 아침에 이렇게 눈 떠가지고 아직 창밖이 이렇게 좀 어둑어둑하면 얼른 해가 안 뜨나 하고 기다려지는 날이 있거든. 그래서 오늘은 또 뭘 하면서 놀지라고 하는 기다려지는 날이 있고, 또 어떤 날은 한숨 푹 쉬면서 씨발 오늘은 뭐 하고 보내지? 이런 날이 있고. 아마 그게 무슨 바이오 리듬일 수도 있고 뭐 컨디션일 수도 있고 다양한 날인데, 사실은 그 재미, 오늘 뭐 하지라고 이렇게 좀 눈이 반짝반짝했. 이게 어렸을 때 보면은 오늘 뭐 하고 놀지? 오늘 친구들하고 뭐 하고 놀지? 하면서 눈이 그 반짝반짝했던 그 시기에 그런 거 같아. 그런 거. 근데 이제 그 뭔가 스트레스라든지 삶에 지치게 되면 아 씨발 오늘은 또 뭘 하면서 보내나, 이런 이따위 생각을 하는 날들이 좀 빈도수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. 계속.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, 지금 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생각에는 이게 사소하면서 재밌는 일, 재밌는 그 거리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. 찾아가는 거. 뭐 중요하고 거대하고 뭐 돈하고 관련된 일들, 막 사람하고 엮이는 일들, 그런 것들은 재밌기가 쉽지가 않아.
그러면 이게 이런 재미있는 것을 이렇게 찾고 뭔가 궁금해하고 하는 그 에너지원이 몸에 있는 기거든, 기. 근데 그런 기들이 음식을 먹거나 음식을 먹고 이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정이 충만되고 또 호흡을 통해서 기가 순환되면서 그 정을 이렇게 몸을 순환시키면 그런 걸 정충, 기, 장, 신명이라고 하잖아. 그 재미있는 생각은 신명에 해당되는 것 같아. 신명. 정충이 되고, 즉 이 아랫배 콩팥 쪽에 콩팥 그 부분에 이 정이 충만되고 호흡을 통해서 그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순환되면서 그 정을 이렇게 몸으로 순환시키면 그 뇌에 이제 해당되는 그 신명, 거기서 재미있는 생각들이, 재미를 찾는 생각들이, 또 재미를 찾고 싶은 그런 의지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. 이제 그 정충, 기장, 그걸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 아마 그걸 거야, 아마. 그런 미디어 세계들, 가상 세계들 있잖아. TV, 스마트폰, 노트북, 태블릿으로 그런 단말기들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상의 세계, 즉 미디어 세계들, 동영상, 게임, 이런 미디어 세계들이 내가 정충하고 기장하는 것을 방해한다고. 왜냐면 정충하고 기장이 되어 있는 몸 상태라면 신명이 되거든. 신명이 된다는 얘기는 뇌가 깨어있는 상태라고. 즉 질문을 해버려. 질문을. 내가 지금 이게 1시간 넘게 TV를 왜 보고 있지? 내가 지금 이 게임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달째 했는데도 아직도 재미있는 거야? 또는 맨날 그렇고 그런 불륜이나 이야기하는 이런 드라마가 지금 10년째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거 재밌어서 보는 거야? 라고 이 질문을 해버린다고. 질문을. 그러니까 드라마 입장에서는 그 게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질문이 무섭거든. 그런 질문을 하는 뇌가 무서운 거야 지금. 그러니까 그런 상태, 신명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못하게 하려면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하니까 정충이 안 되게 하고 신명이, 기장이 안 되게 해버리면 되거든. 그래서 환기도 안 된 탁한 실내에서 호흡하게 만들면 그 기장이 안 되거든. 그게 기장이란 것은 이렇게 툭 트인 공간에서 이렇게 방금 생산된 산소라든지 이런 공기를 통해서 호흡을 제대로 크게 호흡을 해서 이렇게 그 호흡을 통해서 내 몸에 기를 돌려야 되는데, 이 폐쇄된 공간 안에서, 환기도 잘 안 되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 더러운 공기를 숨쉬게 하면 기장을 막을 수가 있어.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전날 이렇게 잠을 자서 겨우 쌓아놨던 정, 그걸 그 미디어들이 소진시켜버리잖아. 강한 스트레스를 만들어가지고. 그러니까 만약에 영화가 폭력적인 내용이거나 아니면은 감정을 이렇게 극한으로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영상물이 있다. 그러면 그런 영상물이 하는 일은 그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람의 감정을 유발시켜줘야 되거든. 근데
그 사각형 작은 모니터 안에서 불이 번쩍번쩍거리고 소리가 왱왱거리는 그걸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무슨 수로 유발을 시키냐고. 그게 진짜도 아닌데. 그래서 그런 영상물들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인간의 그 스트레스 시스템이죠. 스트레스 시스템. 그 스트레스 시스템을 교란을 시킨다고. 그래서 진짜 감정이 아니라 가짜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방법을 그런 감독들이 만들고 이 연출자들이 골머리를 얹고 생각하는 게 그거야. 그거. 어떻게 하면 이 시청자,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의 스트레스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해가지고 그 스트레스 시스템을 교란을 시켜가지고 이 가짜 감정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까. 맨 그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. 근데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10명, 20명이면 이 사회에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이라고 치면 대한민국 인구 중에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TV, 스마트폰, 그 다음에 태블릿, 노트북 관련된 뭐 유튜브가 됐든 넷플릭스가 됐든 각 방송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의 숫자가 1%, 2%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미 60%를 넘어서서 70%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니까. 70%도 곧 넘어설 것 같아.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미디어 쪽에 다 몰려 있어. 그 미디어를 송출하는 방송, 그 다음에 뭐 인터넷, TCP/IP, 그 다음에 뭐가 됐든지 간에, 위성이 됐든지 간에, 또 그 단말기를 만드는 사람들,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, 다 거기에 지금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성공을 하는 거지. 성공을 해. 그 가짜 감정을 만드는 시청자의 스트레스 시스템을 교란을 해가지고 가짜 감정을 만드는데 성공을 해버린다고. 그런 영상을 만들어버려. 그런 게임을 만들어버린다고. 수십만 개 동영상 중에 그렇게 한두 개가 성공을 하는 거야. 그게.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버린다니까.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면 재미없어. 그 동영상도 재미없고 게임도 재미없어. 왜냐면 그 질문의 답이 합리적이거든. 그게. 근데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안 치. 그냥 도축장에 질질 끌려가는 소돼지처럼 그 미디어들이 질질 끌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지. 그리고 1시간이 지났는지 10시간이 지났는지 하루가 지났는지 일주일이 지났는지 한 달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질질 끌려가는 거야. 질질. 완전 어리 빠져가지고. 이게 그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는 게 재미가 없어. 왜? 스스로 생각을 해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씨 오늘은 또 뭐하고 놀지? 라고 하는 그렇게 반짝반짝한 생각들이 튀어나오고 그 생각들을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고 하는 거지. 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약하면
그런 생각이 안 나. 안 난다니까. 그냥 아 씨발 오늘은 또 뭐 하면서 시간을 보내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. 그러니까 습관처럼 다시 리모컨을 손에 쥐고 마우스를 손에 쥐고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서 꺼내는 거야. 그게 꼭 그것은 그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이 돈만 생기면 돈만 생기면 경마장으로 경륜장으로 정성 카지노로 달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. 아니 오랜만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에? 일주일치 일당을 딱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또 바다 보러 동해안에 여행도 가고 또 친구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재밌게 이 돈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게 그런 생각이 안 든다니까. 이게 생각하는 힘이 이미 약해져 가지고 그냥 그 쇳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그냥 관성대로 호주머니에 돈만 생기면 그냥 또 경륜장에 가는 거야. 경마장에 가는 거고. 알코올 중독자는 그러네. 이렇게 치료 병원에서 한 3개월 치료 받고 나오면 멀쩡하거든. 그래서 이제 일도 하고 해서 월급을 딱 받잖아. 그러면 이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놀까 라는 생각을 못해. 생각하는 힘이 약해가지고. 역시 쇳가루가 자석에 끌려가듯이 손에 술잔이 들려있는 거지. 돈만 생기면. 그 게임에 또는 동영상에 중독이 된 사람도 마찬가지야.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창문을 여니까 그냥 하늘이 그냥 파란히 쾌청하고 바람도 살살살 불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 거야. 자기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딱 주어졌는데 아, 이 시간을 어떻게 재밌게 한번 놀아보지? 라는 생각을 하질 못해. 그냥 끌려가는 거야. 그냥 게임에 그냥 동영상에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리는 거야. 그냥. 뭐 날씨만 확인해야지 혹은 뭐 뉴스만 잠깐 확인해야지 따위로 딱 발을 한 발 들어 놓는 순간 그냥 뭐 5시간 6시간 하루 이틀 막 일주일이 막 순간 삭제돼 버리니까 뭐 생각하는 힘이 이미 약해져 있다는 것을 자기가 먼저 인지를 해야 돼.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 그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그거더만.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는 것을 자백하게 만들더만. 자백하게. 그것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게.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.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.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. 생각하는 힘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거든. 스트레스. 근데 일상이 주는 스트레스 또는 일이 주는 스트레스 또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주는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별 문제가 아니야. 근데 문제는
미디어들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중독되는 게 진짜 문제야, 진짜 문제. 이게 아마 둥글레일걸? 요 겨드랑이 사이에 꽃이 피는데, 이 둥글레들은 이런 겨드랑이 사이에, 입 겨드랑이 사이에 꽃이 피어. 나중에 한번 와보면 되겠네. 이게 둥글레인지 아닌지, 꽃이 거기에 피는지 한번 보면 알 수 있어. 애벌레들이 벌써 파먹기 시작했네. 근데 봐봐, 애벌레가 이 이파리를 파먹을 때 분명히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, 여기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여기를 야금야금 먹었을 거 아니야. 여기도 야금야금 먹고 야금야금 먹고. 근데 이만큼만 먹고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잖아. 왜 그랬을까? 여기서 일로 옮기는 것도 그 다 에너지인데, 여기 조금 찔끔 파먹고 여기 찔끔 파먹고 일로 옮겼잖아 지금. 왜 그랬을까? 그냥 요거 먹던 거 다 먹어버리지. 그 애벌레들 색깔이 녹색이거든. 그 이파리에 자기를 이게 보호색으로 보호시키는 거라고. 근데 그 이파리를 다 먹어버리면, 그 이파리를 절반 이상 먹어버리면 자기가 노출이 되잖아. 그러면 여기 저 날아다니는 저 박새들, 박새 보이죠? 저 박새들한테 완전 타겟이 타겟.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절대 이파리를 3분의 1 이상 먹으면 안 돼. 3분의 1 이상을 먹는 순간 저 날아다니는 박새한테 바로 눈에 띄어버린다고. 이게 찔끔찔끔 먹으면서 막 옮겨 다녀야 돼. 그 애벌레가 변태를 해서 나비가 되든 뭐가 되든지가 되려면 멍청한 짓을 하면 안 돼. 3분의 1 이상을 더 먹으면 안 된다고. 그 룰을 어기는 놈들은 변태도 못하고 아마 박새들 먹여야 될 거다. 지금 시기가 이 붓꽃들이 피는 시기인가 보구나. 이놈은 양지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는 나무구나. 음지어도 잘 자라는 나무네. 여기 잣나무를 누가 촘촘하게 심어놨네. 여기 좀 간벌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. 하여간 재밌는 생각 그게 중요한 것 같아. 그게 내 삶의 질을 결정을 한다. 사소하지만 재밌는 생각들, 그리고 그 생각들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 정도로 나한테 힘이 남아 있어야 돼. 생각하는 힘도 남아 있어야 되고,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그런 힘도 나한테 남아 있어야 돼. 그런 힘이 부족하면 큰일 나거든, 삶의 질이.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들은 진짜 조심해야 돼, 진짜. 왜냐면 그 거지 같은 것들이
내 몸에다 빨대를 꽂고 쪽쪽쪽쪽 빨아버리거든. 그 기운들을. 그러면 나는 생각하는 힘도 없어지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도 없어져 버린다고. 그러면 내 삶의 질은 완전 거지 같은 게 되는 거지. 거지같이. 팔 아픈데 그만 찍을까? 이제 나무들이 무거져서 강이 전혀 안 보이네. 참 냄새 좋다.